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간 환자분들과 함께해 온 김민성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70대 환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원장님, 건강하려고 매일 사과 주스 2잔씩 마시는데 혈당이 왜 자꾸 올라가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자몽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는데 혈압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과일은 무엇을, 언제, 얼마나, 무엇과 함께가 전부를 가른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두 얻으실 수 있어요. 왜 100% 과일 주스도 문제가 되는지, 자몽과 약물이 정말 위험한 조합인지, 바나나는 노인에게 금지 과일인지, 통풍 있으면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앞으로 제가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최신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과일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먼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사과 하나와 사과 주스 한 잔입니다. 둘 다 사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몸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속도와 섬유입니다. 사과를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죠? 씹고 또 씹어야 해요. 침과 섞이고 위에서 천천히 분해돼요. 섬유질이 당분을 감싸고 있어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주스는요, 5분 만에 쭉 들이켜져. 씹을 필요도 없고 섬유질도 대부분 사라졌어요. 당분이 혈관으로 쏜살같이 들어갑니다. 씹으면, 천천히 갈면 빠르게, 이게 핵심이에요. 혈당 곡선으로 설명드릴게요. 생과일을 씹어 먹으면 완만한 언덕길처럼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와요. 주스나 갈아서 먹으면 급한 산길처럼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져요. 이 급격한 변화가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신호등 시스템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빨간불은 피해야 할 과일 섭취법. 노란불은 조심해서 적당히 드실 과일들, 초록불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이 신호등만 기억하시면 더 이상 과일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이제 빨간불 과일들부터 봅시다.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해요. 먼저 100% 과일 주스입니다. 원장님, 100% 과일 주스는 괜찮지 않나요? 첨가물도 없고 과일만 들어있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니에요. 100% 과일 주스도 빨간불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렌지 하나 먹는데 10분 걸리지만 오렌지 3개 분량의 주스는 3분에 다 마시거든요. 실제로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오렌지 3개에서 4개가 들어가요. 여러분이 오렌지 4개를 10분 만에 먹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주스로는 가능해요. 게다가 씹는 과정에서 나오는 포만감도 없어져서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럼 스무디는 어때요? 스무디도 조심하셔야 해요. 갈아서 만드는 순간 섬유질의 구조가 파괴돼요. 자연 상태의 섬유질과는 다른 거죠. 특히 시중에서 파는 스무디들은 당분이 엄청 많아요. 집에서 만드시더라도 과일보다는 채소 위주로, 그리고 물이나 얼음을 많이 넣어서 만드세요. 다음은 건과일입니다. 대추, 건포도, 말린 망고, 이런 건과일들도 빨간불이에요. 건과일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당분은 그대로인데 부피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포도 열알을 먹는 게 쉬울까요? 건포도 열알을 먹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건포도죠. 부피가 작으니까 계속 집어먹게 돼요. 실제로 건포도 한 줌이면 생포도 한 송이 분량이에요. 당분은 똑같은데 훨씬 많이 먹게 되는 거죠. 통조림 과일이나 시럽에 절인 과일들도 당연히 빨간불이에요. 과일 자체 당분에 시럽까지 더해지니까
당분 폭탄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페에서는 주스 대신 따뜻한 차나 아메리카노를 드세요. 스무디 대신 플레인 요거트에 베리 토핑을 선택하세요. 빵집에서는 잼 바른 빵 대신 견과류나 아보카도 토핑을 드시고, 과일, 케이크 대신 견과류나 치즈 들어간 빵을 선택하세요. 집에서 갈증 날 때는 주스 대신 레몬이나 오이 넣은 물을 마시시고, 단 것이 생각날 때는 방울토마토나 베리류 몇 개를 드세요. 여러분, 이 3일만 빨간불 과일들을 끊어보세요. 정말 3일이면 돼요. 혀가 리셋되면서 자연스러운 단맛에도 만족하게 될 거예요. 이제 노란불 과일들을 봅시다. 이 과일들은 금지가 아니라 똑똑하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먼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하지만 바나나는 노인한테 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바나나는 칼륨이 정말 많아요.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 칼륨이 약 400mg 들어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와 특정 혈압약을 드시는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어서 위험해요. 안전한 바나나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반 개씩만 드세요. 특히 콩팥이나 혈압약 복용 중이시면 더욱 그래요. 반드시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고 아침보다는 오전 간식으로 드세요.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로 제한하세요. 원장님, 그럼 콩팥이 건강한 사람은 바나나를 많이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바나나는 당분도 꽤 많거든요. 건강한 분이라도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해요. 다음은 포도입니다. 포도 먹으면 통풍 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포도 자체가 통풍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과당이에요. 과당을 많이 먹으면 요산이 올라가는데 포도에 과당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포도를 아예 금지할 필요는 없어요. 양과 방법이 중요해요. 똑똑한 포도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송이가 아니라 10알에서 15알을 접시에 덜어서 드세요. 치즈나 견과류 한 입, 포도 한 알 1리듬으로 드세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한 번에 15알 정도가 적당해요. 통풍이 있으시면 10알로 줄이세요. 수박은 90%가 물이라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10%에 당분이 집중되어 있어요. 수박 한 접시 약 150g에 당분이 12g 정도 들어있어요. 설탕 3티스푼 정도죠. 수박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작은 접시에 담아서 드세요. 큰 접시는 금지예요. 차가운 물 한 잔과 함께 드시고 식후가 아니라 간식으로 드세요. 하루 1접시에서 2접시가 적당해요. 망고는 정말 맛있지만 당분이 많아요. 중간 크기 망고 하나에 당분이 30g 정도 들어있어요. 망고 섭취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반 개씩만 드시고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주 1회에서 2회로 제한하세요. 파인애플은 소화에 좋다고 해서 식후에 먹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파인애플에 소화 효소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식후에 드시면 안 돼요. 이미 포만한 상태에서 당분을 더 넣는 거거든요. 파인애플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식간 간식으로 드시고 5조각에서 6조각 정도만 드세요. 주 2회 정도가 적당해요. 노란불 과일들의 공통 원칙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접시에 덜어서 드세요. 포장이나 그릇째로 드시지 마세요. 둘째, 천천히 드세요. 최소 10분 이상 걸려서 드세요. 셋째, 짝꿍과 함께 드세요. 요거트, 견과류, 치즈와 함께 드세요. 넷째, 타이밍을 맞추세요. 식후보다는 간식 시간에 드세요. 다섯째, 빈도를 조절하세요.
매일이 아니라 주 2회에서 3회 드세요. 특히 당뇨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노란불 과일을 드신 후 이 시간 뒤 혈당을 재보세요. 140 이상 올라간다면 양을 더 줄이거나 빈도를 낮춰야 해요. 드디어 초록불 과일들입니다. 이 과일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과일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도 요령이 있어요. 먼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이 베리들이 왜 슈퍼푸드일까요? 당분이 적고 섬유질이 많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블루베리 100g에 당분이 10g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바나나의 절반 수준이죠. 게다가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 상승도 완만해요. 베리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한 줌 30g에서 50g 드셔도 괜찮아요. 플레인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면 최고예요. 냉동 베리도 영양가는 비슷해요. 믹서기에 갈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원장님, 베리가 비싸서 부담스러워요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베리류가 비싸죠. 그럴 때는 냉동 베리를 활용하세요. 영양가는 거의 비슷하고 훨씬 저렴해요. 키위는 비타민C의 숨은 강자예요. 키위 하나에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당분도 적당하고 섬유질도 풍부해요. 키위 고르기와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살짝 말랑말랑한 것을 고르세요. 껍질째 먹으면 섬유질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물론 깨끗이 씻어서 드시고요. 하루 1개에서 2개까지 괜찮아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키위 껍질을 먹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괜찮아요. 다만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키위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사과와 배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섬유질과 영양소의 대부분이 껍질에 들어있거든요. 사과와 배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중간 크기 하나 정도가 적당해요. 껍질째 꼭꼭 씹어서 드세요. 하루 1개에서 2개까지 괜찮아요. 베이킹 소다물에 씻어서 농약을 제거하세요. 껍질 세척법을 알려드릴게요. 베이킹 소다 1티스푼을 물 1컵에 넣어 녹여요. 사과를 5분간 담가요. 흐르는 물에 30초간 비벼 씻어요. 감귤류도 좋아요. 귤, 오렌지, 자몽, 감귤류는 비타민C도 많고 섬유질도 풍부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주스가 아닌 생과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귤류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해요. 흰 껍질까지 함께 드시면 섬유질이 더 많아요. 자몽은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으니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보카도는 특이해요. 당분은 거의 없고 건강한 지방이 많아요. 엄밀히 말하면 과일보다는 지방에 가까워요. 아보카도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샐러드나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아요. 익은 정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후숙이 필요한 과일이에요. 아보카도 후숙법을 알려드릴게요. 딱딱하면 실온에서 2일에서 3일 놔두세요. 바나나와 함께 종이봉투에 넣으면 더 빨리 익어요. 살짝 눌렀을 때 말랑하면 먹을 때예요. 여러분, 초록불 과일들은 매일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래도 과일은 과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도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약물과 과일의 상호작용 그리고 질환별 주의사항입니다. 자몽은 약 드시는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자몽에 들어있는 성분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방해해요. 그러면 약이 몸에서 너무 많이 쌓이게 돼요. 자몽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을 알려드릴게요. 혈압약인 암로디핀, 니페디핀 등 고지혈증약인 심바스타틴, 아토바스타틴 등 부정맥약인 아미오다론 등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
등 일부 항우울제가 있어요. 원장님, 자몽을 정말 좋아하는데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미안하지만 자몽을 포기하세요. 이건 타협이 안 돼요. 자몽 대신 오렌지나 귤을 드시면 돼요. 자몽 주스는 더욱 위험해요. 농축되어 있어서 상호작용이 더 강하거든요. 바나나와 칼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런 분들은 바나나를 조심하세요.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 크레아티닌이 높거나 투석 중인 분, AC 억제제나 ARB 계열 혈압약을 드시는 분, 칼륨 보충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요.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면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반 개씩만 드시고 주 2회에서 3회로 제한하세요. 주치의와 상의해서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당뇨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의 과일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완전 금지하셔야 할 것들은 모든 주스류 건과일 시럽 절인 과일입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할 것들은 바나나, 포도, 수박, 망고, 파인애플로 주 1회에서 2회 소량만 드세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것들은 베리류, 키위, 사과와 베를 껍질째 감귤류입니다. 혈당 확인법을 알려드릴게요. 과일을 드신 후 2시간 뒤 혈당을 재보세요. 140 이하면 괜찮아요. 140에서 180이면 양을 줄이세요. 180 이상이면 그 과일은 피하세요. 통풍과 요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통풍이 있으면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하지만 과당 총량을 관리해야 해요. 통풍 환자의 과일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주스는 절대 금지예요. 과당 농도가 너무 높아요. 건과일도 피하세요. 생과일은 하루 1서빙에서 2서빙까지 괜찮아요. 베리류와 감귤류 위주로 드세요. 기타 주의사항도 있어요. 혈액 희석제 복용 중이시면 키위, 파인애플을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량 섭취는 피하세요.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면 감귤류는 위산을 자극할 수 있어요. 공복에는 피하고 식후에 조금씩 드세요. 결석 환자분들은 시금치나 견과류와 함께 과일을 많이 드시면 수산 결석 위험이 있어요. 물을 충분히 드시고 칼슘 섭취도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아요. 개인차가 크거든요. 자,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30년간 환자들과 함께 검증한 3일 전환법입니다. 왜 3일일까요? 우리 혀의 미각 세포가 72시간마다 새로 생성돼요. 그래서 3일만 단맛을 끊으면 혀가 리셋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3일 후에 벨이 하나도 엄청 달게 느껴져요라고 말씀하세요. 3일 전환법 실행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1일차는 빨간불 완전 차단입니다. 냉장고에서 모든 주스, 스무디, 건과일을 제거하세요. 갈증이 날 때는 따뜻한 물이나 무가당 차를 드시고 단 것이 생각날 때는 방울토마토 3개 또는 베리 열알을 드세요. 2일차는 초록불로 대체입니다. 아침에는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시고 오전 간식으로는 키위 1개, 오후 간식으로는 베리류 1줌을 드세요. 3일차는 리듬 만들기입니다. 과일을 먹기 전에 정말 배가 고픈가 갈증인가 5초간 생각해 보세요. 접시에 덜어서 앉아서 천천히 먹기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기를 실천해 보세요. 갈증과 배고픔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갈증을 단맛 욕구로 착각해요.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10분 후에도 뭔가 먹고 싶다면 배고픔이고 10분 후 괜찮아졌다면 갈증이었던 거예요. 냉장고 신호등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냉장고 문에 이렇게 붙여두세요. 빨간불 절대 금지는
모든 주스, 스무디, 건과일, 시럽 절인 과일입니다. 노란불 조심해서 적당히는 바나나 반개, 포도 15알, 수박 작은 접시 1개, 망고 반개, 파인애플 5조각입니다. 초록불 안심하고는 베리류 1줌, 키위 1개에서 2개, 사과와 배 껍질째 1개, 감귤류 1개에서 2개, 아보카도 반개입니다. 습관 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세요. 매일 저녁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주스나 스무디를 마셨나요? 아니오가 목표예요. 과일을 먹기 전에 접시에 덜었나요? 얘가 목표예요. 과일과 함께 단백질인 요거트나 견과류를 먹었나요? 얘가 목표예요. 노란불 과일을 먹었다면 적정량이었나요? 얘가 목표예요. 3개 이상 예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원장님, 어제 주스를 마셨어요.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80% 성공하면 충분해요. 실패는 학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실패했는지 파악하고 그 상황을 피하거나 대비책을 만들어 두세요. 여러분 3일만 해보세요. 정말 3일이면 충분해요. 혀가 바뀌고 자연스러운 단맛에 만족하게 될 거예요. 이제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똑똑하게 사서 제대로 손질하고 오래 보관하는 법입니다. 과일별 고르기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베리류는 색이 진하고 균일한 것을 선택하세요. 곰팡이나 물러진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피하세요. 금방 번지거든요. 플라스틱 용기 바닥까지 확인하세요. 유기농이 아니라면 꼭 깨끗이 씻어야 해요. 키위는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말랑한 것이 먹을 때예요. 너무 딱딱하면 실온에서 2일에서 3일 후숙시키세요. 너무 말랑하면 속이 갈색으로 변했을 수 있어요. 사과는 껍질이 매끈하고 윤이 나는 것, 꼭지 부분이 마르지 않은 것, 눌렀을 때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아보카도는 색이 어두운 초록색이나 검은색,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를 고르세요. 너무 말랑하면 과숙이에요. 꼭지를 살짝 누른다면 약간 들어가야 해요. 손질과 세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베리류 세척법입니다. 찬물에 식초 1티스푼 넣어 5분간 담가요. 흐르는 물에 살살 헹궈요. 키친타올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요.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가장 좋아요. 사과와 배 껍질 세척법입니다. 베이킹소다 1티스푼을 물 1리터에 녹여요. 과일을 5분간 담가요. 부드러운 솔로 살살 문질러요. 흐르는 물에 30초간 헹궈요. 보관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냉장 보관 방법입니다. 베리류는 씻지 말고 밀폐용기에 넣으면 3일에서 5일 보관돼요. 키위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일주일 보관돼요. 사과는 비닐봉지에 구멍 뚫어서 2주에서 3주 보관돼요. 감귤류는 망에 담아서 1주에서 2주 보관돼요. 실온 후숙 방법입니다. 아보카도는 바나나와 함께 종이봉투에 넣으세요. 키위는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두세요. 후숙 후 바로 냉장고로 옮기세요. 냉동 보관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베리류 냉동은 씻어서 물기 제거 후 냉동백에 넣으면 6개월까지 보관 가능해요. 해동하지 말고 바로 요거트에 넣어서 드세요. 바나나 냉동은 껍질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냉동하세요. 스무디 대신 얼린 바나나에 우유와 견과류로 건강한 디저트를 만드실 수 있어요. 주말에 한 번에 준비하는 밀프렙 과일 버전을 알려드릴게요. 일요일 과일 준비 방법입니다. 베리류는 씻어서 소분해 밀폐용기에 넣으세요. 사과는 껍질째 썰어서 레몬즙 뿌려 냉장 보관하세요. 키위는 껍질 벗겨서 동그랗게 썰어 보관하세요. 요거트는 플레인 요거트를 작은 용기에 소분해 두세요. 평일 간편 조합 방법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베리와 요거트 화요일 목요일에는 사과와 견과류 주말에는 키위와 치즈를 드세요. 경제적인 과일 구매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철 과일을 활용하세요. 봄에는 딸기와 키위, 여름에는 블루베리와 복숭아, 가을에는 사과와 배와 귤, 겨울에는 오렌지와 자몽이 좋아요. 비용 절약 팁을 알려드릴게요. 냉동 베리는 생베리 대비 70% 가격이에요. 못난이 과일도 영양가는 동일해요. 대용량 구매 후 냉동 보관하세요. 시장에서 저녁 시간에 가면 할인해요. 상한 과일 구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과일은 버리세요. 곰팡이가 핀 것은 조금이라도 버리세요.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 물러져서 즙이 나오는 것, 색이 변한 것도 버리세요. 아직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껍질만 약간 주름진 사과는 껍질만 벗기고 드세요. 표면만 살짝 말랑한 키위는 괜찮아요. 꼭지 부분만 갈색인 딸기는 그 부분만 제거하고 드세요. 여러분 과일도 제대로 관리하면 훨씬 경제적이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자, 이제 구체적인 7일 실행 계획을 드릴게요. 이걸 따라만 하시면 첫 주는 성공적으로 넘길 수 있어요. 7일 스타터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월요일 시작의 날입니다. 아침 식후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시고 오후 간식으로 키위 한 개를 드세요. 목표는 빨간불 과일 완전 차단입니다. 화요일 적응의 날입니다. 아침에 베리류 한 줌과 플레인 요거트를 드시고 오후에 귤 한 개를 드세요. 갈증과 배고픔 구분해 보기를 체크해 보세요. 수요일 리듬의 날입니다. 아침에 배 반 개를 껍질째 드시고 오후에 블루베리 30알을 드세요. 과일 먹기 전 5초 생각하기에 도전해 보세요. 목요일 선택의 날입니다. 아침에 키위 한 개와 견과류 1큰술을 드시고 오후에 딸기 10개를 드세요. 노란불 과일 도전으로 포도 15알을 요거트와 함께 드셔보세요. 금요일 균형의 날입니다. 아침에 사과 반 개를 드시고 오후에 오렌지 한 개를 드세요. 이번 주 변화를 평가해 보세요. 토요일 선택의 날입니다. 브런치에 아보카도 반 개와 베리를 드시고 오후에 키위 한 개를 드세요. 노란불 도전으로 바나나 반 개를 요거트와 함께 드셔보세요. 일요일 정리의 날입니다. 아침에 베리 믹스와 요거트를 드시고 오후에 감귤류 한 개를 드세요. 다음 주 계획을 세워보세요. 개인 맞춤 조절법을 알려드릴게요. 당뇨가 있으시다면 노란불 과일은 주 1회로 줄이세요. 과일 후 2시간 뒤 혈당 측정이 필수예요. 140 넘으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혈압약 복용 중이라면 바나나는 반 개로 제한하세요. 자몽은 완전 금지예요. 칼륨이 많은 과일을 주의하세요. 통풍이 있으시다면 포도는 열알로 제한하세요. 주스는 절대 금지예요. 총 과일량을 하루 1서빙에서 2서빙으로 제한하세요. 성공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세요. 매일 체크할 항목들입니다. 빨간불 피하기에서 주스를 마시지 않았다, 스무디를 마시지 않았다, 건과일을 먹지 않았다를 체크하세요. 올바른 섭취법에서 과일을 접시에 덜어서 먹었다, 천천히 씹어서 먹었다,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었다를 체크하세요. 적정량 유지해서 초록불 과일 1서빙에서 2서빙을 먹었다. 노란불 과일을 먹었다면 적정량이었다, 물을 충분히 마셨다를 체크하세요. 주간 평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요일 저녁에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체중과 컨디션을 확인하세요. 체중 변화는 어떤가요? 1kg에서 2kg 감소는 정상이에요. 피로감은 어떤가요? 첫 주는 약간 피곤할 수 있어요. 단맛 욕구는 어떤가요? 3일 후부터 줄어들어야 정상이에요. 혈당 관리는 당뇨 환자분들만 해당돼요. 평균 혈당이 이전보다 안정적인가요?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었나요? 약물 조정이 필요한가요?
의사와 상의하세요. 소화와 배변 상태를 확인하세요. 변비가 개선되었나요? 복부 팽만감은 어떤가요? 전반적인 소화 상태는 어떤가요? 2주차 진입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1주차가 성공적이었다면 노란불 과일 빈도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려보세요. 새로운 초록불 과일을 시도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도전해보세요. 1주차가 어려웠다면 무엇이 어려웠는지 파악하세요.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단 것이 너무 먹고 싶을 때는 따뜻한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5분. 산책하기 베리 5개에서 10개 천천히 먹기 요거트나 견과류 먹기를 순서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이 7일 플랜은 가이드라인이에요.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정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100% 주스는 정말 안 되나요? 첨가물도 없는데요. 첨가물이 없어도 안 돼요. 오렌지 4개를 10분에 먹을 수 없지만 주스로는 3분에 마실 수 있어요. 농축된 당분이 문제예요. 생과일의 섬유질과 씹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주스 대신 생과일을 드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나나는 노인에게 정말 금지인가요? 금지가 아니에요. 조건부 허용이에요. 콩팥이 건강하고 특별한 약을 복용하지 않으신다면 하루 반 개 정도는 괜찮아요. 다만 ACE 억제제나 ARB 계열 혈압약을 드시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시면 주의하셔야 해요. 칼륨이 쌓여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몽을 정말 좋아하는데 혈압약 먹는 중이에요. 조금도 안 되나요? 미안하지만 완전히 피하셔야 해요. 자몽은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방해해서 혈압약이 필요 이상으로 몸에 쌓일 수 있어요.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자몽 대신 오렌지나 귤을 드시면 비슷한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건포도나 대추는 자연식품인데 왜 안 좋나요? 자연식품이지만 농축된 당분이에요. 건포도 한 줌은 생포도 한 송이와 같은 당분을 가지고 있어요. 부피는 작아졌지만 당분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과식하기 쉽고 혈당도 빠르게 올려요. 생과일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을 언제 먹는 게 가장 좋나요? 식간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식후에 먹으면 추가 칼로리가 되거든요. 오전 10시나 오후 3시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운동 전에 먹으면 에너지원으로 잘 활용돼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냉동 과일도 영양가가 같나요?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냉동 과일이 수확 직후 냉동되어서 비타민이 더 잘 보존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베리류는 냉동이 경제적이고 영양가도 좋아요. 다만 해동하지 말고 바로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살짝 해동되었을 때 드세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통풍이 있으면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주스와 건과일만 완전히 끊으시면 돼요. 생과일은 하루 1서빙에서 2서빙 정도는 괜찮아요. 베리류나 감귤류 위주로 드시고 포도나 체리 같은 과당이 많은 과일은 양을 조절해서 드세요. 중요한 건 총 과당량이에요.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도 이 가이드를 따라야 하나요? 아이들은 조금 달라요. 성장기이기 때문에 과일 제한이 덜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스보다는 생과일 가공된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원칙은 동일해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올바른 과일 섭취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알레르기가 있는 특정 과일은
완전히 피하세요. 대신 알레르기가 없는 과일들 중에서 초록불 과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사과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배나 키위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영양소는 다양한 과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50분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억하실 핵심 3가지입니다. 첫째, 빨간불인 주스와 건과일은 완전 차단하세요. 둘째, 노란불은 조심해서 적당히 드세요. 셋째, 초록불은 안심하고 매일 드세요. 과일은 건강식품이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오늘부터 신호등 시스템으로 드셔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80% 성공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방송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건강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